네, 반갑습니다. 비가 와서 차가 좀 많이 막히죠? 안 막히나요? 다 걸어 들어오셨어요? 아, 지하철. 자, 오늘 아마 그 수능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우리 교재 31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수업했던 내용은 이제 착과 감소 보험금. 자, 착과 감소 보험금은 착, 미, 자, 가, 보.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착과 감소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보상 감수량. 생각보다 구조가 좀 복잡하죠. 그죠? 한 번 더 이렇게 리바이벌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얘부터 끝내놓고 전체적인 걸 한 번 더 리바이벌 해드릴게요. 오늘 이제 배울 게 뭐냐니까 자예요. 자. 자는 뭐냐니까 자기 부담 감수량. 뭐 얘는 뭐 5분만 설명해도 될 수도 있고요. 한 1시간을 설명해도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념 잡는 과정이니까 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얘하고 연관성이 있는 게 뭔지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우선 자기부담 감수량이 무슨 뜻이냐? 자기부담 감수량. 직역을 하면 수확이 줄어든 양 중에서 누가 부담하는 거? 자기. 여기서 자기라고 하는 것은 계약자를 말하겠죠. 그러면 얘의 핵심은 뭐냐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얼마만큼을 계약자가 부담할 거냐예요. 자, 다시 어디를 기준으로 얼마만큼을 계약자가 부담할 거냐. 이게 자기부담 감수량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이 기준이 중요해요. 자기부담 감수량의 기준이 되는 거. 우리가 이제 배우는 이 보험에서는 그 기준이 어떤 경우에는 손해액이 될 수도 있고요. 손해액의 몇 프로를 계약자가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대부분은 보험 가입 금액의 일부를 계약자가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우선 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자기부담 감수량은 보험 가입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계약자가 부담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형태죠. 가, 피, 자. 그럼 얘가 뭘까요?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보험 가입 금액의 피해율을 곱하면 금액과 비율이 곱해지니까 액수가 나오겠죠. 이게 손해액이에요. 그 손해액에서 이 보험 가입 금액에다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하면 자기 부담 금액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피해 입은 거에서 자기가 부담하는 걸 빼는 거니까 보험 가입 금액에 자기 부담 비율을 하면 자기 부담 금액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 기준은 누구였어요?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또 여기 뭔가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얘는 이 착과 감소 보험금은 우리 보장 방식이 적과전 종합위험이죠. 적과전 종합위험. 우리가 9월 달에 아마 설명을 할 때 이 적과전 종합위험은 농작물 재보험 중 농작물 가축과 시설을 제외한 농작물 재보험 중 유일하게 얘는 무슨 보험이라고 했어요? 미평가 보험입니다. 미평가. 미평가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미평가 보험
직역을 하면 평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인데, 평가를 왜 하지 않느냐 하니까 평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과 계약자가 있으면 이 과수원에 사과가 몇 킬로 열리나요? 배가수원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장으로 이야기를 해요. 배는 전부 다 이제 봉지를 씌워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과수원에 이번에 한 4,000장 들어갔어. 뭐 2만 장 들어갔어. 과수마다 전부 다 봉지를 끼우거든요. 근데 이 사과 같은 경우는 유대 재배를 하거나는 품종도 있지만 무대 재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봉지를 쓰면 유대 재배, 봉지를 쓰지 않으면 무대 재배,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 과수원에 과연 얼마만큼의 과실이 달릴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지요. 없지요. 왜 그러냐니까 과실이 열려봐야 알 수 있잖아요. 과실이 열려봐야 우리 과수원에 몇 개가 달렸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평가 보험은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일단은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것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보험 가입 금액을 정할 때 뭐를 기준으로 이 보험 가입 금액을 정했어요? 적과전 종합위험은 가입 수확량을 기준으로 보험 가입 금액을 정했죠. 보험 가입 금액을 정할 때는 가입 수확량을 기준으로 이 가입 수확량에다가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정해진 가격, 얘 이름이 뭐예요? 가입 가격. 통상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이 가입 가격은 이게 이제 과수니까 서울에 이제 과수를 담당하는 시장이 있다. 도매시장 얘기했죠. 그죠? 곡물을 담당하는 도매시장이 있고, 그죠? 그래서 여기는 가락도매시장에 통상적으로 5년치에서 그 다음에 상품, 중품, 평균 가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빨라요. 그래서 이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얘와 얘를 곱하면 보험 가입 금액이 나오죠. 그러면 얘가 뭐냐는 거지. 가입수확량. 보험에 가입을 할 때 뭐로 가입을 해요? 우리가 배운 거 평년 착과수. 평년 착과수가 10,000개다. 그러면 가입 수확량은 착과수에다가 정해져 있는 과실의 무게를 곱해서 이 평년 착과량의 몇 퍼센트를 100%를 가입 수확량으로 해서 보험에 가입을 해요. 그럼 얘가 기준이네? 그죠? 그러면 자기부담 감수량은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만큼을 계약자가 부담할 거냐? 이게 핵심인데 그 기준이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했다면 뭐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어요? 가입 수확량. 즉 평년 착과량을 기준으로 자기가 부담할 감수량이 정해지겠죠. 이 평년 착과량의 몇 퍼센트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한 번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아니죠. 그러면 얘가 미평가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가액,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가액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니까 미평가 보험이다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는 보험에 가입을 할 당시에 정해진 거기 때문에 사고가 생긴 때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얘는 기준은 기준인데 얘는 가짜 기준이에요. 가짜. 임시로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임시. 뭐 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임시로 정해진 기준이에요. 그럼 얘가 언제 확실하게 평가가 이루어지느냐 하니까 우리 과수원에 이번에 수확할 과실이 몇 개야라고 알 수 있는 시기가 있죠. 그 시기가 언제예요? 그렇죠. 적과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 과수원에 달려있는
과실이 실제로 우리 과수원에서 수확할 가실이 되는 것이고 그게 최종적인 보험의 목적이 되는 거라고. 그럼 예를 들어 보험에 가입을 할 때 키로로 따져서 뭐 10,000km로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이거는 모르니까 이 정도 열릴 거야 하고 보험에 가입을 한 거죠. 그런데 적과가 끝나고 나서 조사를 했더니, 자, 우리 적과 오착과수 조사는 의무조사예요? 사고 발생 시에만 해요? 의무조사죠.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무조건 이 과수원이 적과가 끝나고 나면 현재 이 과수원에 달려있는 과실의 양이 개수가 몇 개인지를 무조건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과수원은 사고가 없었어요. 적과 이전에 보상하는 재해가 없었다고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했더니 8,000km가 나왔다. 10,000km로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 과수원에 달려있는 과실은 몇 킬로밖에 없다고? 8,000km밖에 없어요. 그럼 보험에 잘 가입한 거예요? 잘못 가입한 거예요? 잘못 가입을 한 거죠. 내가 1억짜리 집이 있는데 그죠? 나는 1억을 받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막상 사고가 나니까 8천만 원밖에 안 준대요. 왜 그런데요? 물어보니까 이게 1억짜리가 아니라 원래 가치가 8천만 원밖에 안 해요. 똑같은 거예요. 보험에 가입을 할 때 10,000km로 보험에 가입을 했으니까 이 보험 가입 금액이 무엇의 기준이 되더라? 보험료의 기준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보험료 산정을 하는 게 어떻게 돼요? 보험 가입 금액에 요 율이 곱해져서 산출이 되는 거니까 이 보험 가입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데 이 보험 가입 금액은 평년 착과량의 100%에다가 가입 가격을 곱한 거니까 임시로 내가 1억에 가입을 했는데 막상 조사를 했더니 10,000km가 열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과수원에는 몇 킬로가 열리더라? 8,000km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하니까 얘는 보험에 가입할 때 정해진 양이었죠. 그죠? 얘를 우리가 이제 평년 착과량 이렇게 부르고, 그러면 얘는 실질적으로 이 과수원의 보험의 목적인 그 과수에 해당되는 보험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금전으로 환산을 할 수 있죠. 여기에다가 뭐를 곱하면, 가입 가격을 곱하면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은 피보험 이익이 되는 것으로 얘가 바로 뭐가 되냐니까 보험 가액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얘는 뭐의 기준이 되는 거? 보험 가입 금액의 기준이 되는 거. 그렇죠? 보험 가입을 할 때는 평년 착과량을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저가 후 착과수를 했더니 우리 과수원에는 8,000km밖에 열리지 않았다면 이게 보험의 목적이 되는 거죠. 이 보험 목적물의 가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보험 가액입니다. 피보험 이익을 금전적 가치로 평가한 것으로 손해가 이 보험의 목적물이 재해가 발생해서 손해가 발생한다면 최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기 바로 뭐다? 보험 가액이 되는 거예요. 얘가 보험 가액 금액이고 얘는 뭐가 된다고? 보험 가액.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보험료를 많이 낸 거예요? 적게 낸 거예요? 보험료 많이 냈죠. 보험료를 많이 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보험 가입 금액을 바꿔야 되잖아요. 가입 금액을 바꾸게 되죠. 그러면 10,000km에서
몇 킬로로? 8,000킬로로 양이 줄어들죠. 보험 가입 금액이 증액돼요. 보험 가입 금액이 감액이 돼요. 보험 가입 금액이 감액됩니다. 감액이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감액이 되면 그 감액분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아마 부산반은 수업을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이거 기억나세요? 차액 보험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차액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 가액의 차액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 보험 가입 금액의 기준은 뭐였어요? 가입 수확량 이꼴 평년 착과량. 그럼 이때 이 보험 가액에 해당되는 이 8,000kg가 적과 후 착과량.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중요한 용어가 이제부터는 내가 기준이야 라고 해서 얘가 기준 수확량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준 수확량. 용어를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평년 착과량과 가입 수확량은 뭐와 관계가 있다? 보험 가입 금액과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적과 후 착과량, 기준 수확량, 얘는 뭐와 관계가 있다? 보험 가입과 관계가 있다.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이 뭐보다 커요? 보험 가입보다 크지요? 맞나요? 자, 그러면 내가 실제로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짜리를 1억에 가입을 한 거니까 많이 가입한 거예요? 적게 가입한 거예요? 많이 가입한 거죠? 실제로 보험의 가치를 초과해서 가입을 한 거죠? 이런 보험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니까 초과보험이라고 불러요. 반대인 경우 뭐가 커요? 보험 가액이 크지요? 그럼 이만큼을 보상을 받으려고 1억짜리를 얘는 8천만 원에 가입을 한 거예요. 거꾸로. 아까는 초과보험은 1억에 가입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얼마예요? 8천만 원이었죠? 이제는 거꾸로 1억짜리를 8천만 원에 가입을 한 거예요. 많이 가입한 거예요? 일부만 가입한 거예요? 1억의 일부인 8천만 원만 가입을 했죠? 이러한 보험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일부 보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 가입이 같은 보험은 전부 보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험의 형태가 가입 금액과 보험 가액을 형태에 따라서 전부 보험, 초과 보험, 일부 보험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보험 가입 금액의 감액은 어떤 경우에 발생한다? 초과 보험일 때 발생을 해요. 무슨 보험일 때? 초과 보험일 때.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초과 보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초과 보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어떤 경우냐니까 첫째는 적과 전에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가 없는 경우, 즉 사고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때는 평년 착과량이 평착이 뭐보다 클 때? 적착보다 클 때. 이게 초과보험이에요. 왜 이제 초과보험인지 아시겠죠? 사고가 없었는데 평년 착과량으로 가입을 10,000km로 가입을 했는데 현장에 가서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했더니 8,000km가 나왔다면 얘가 보험 가입 금액에 해당되고 얘가 보험 가액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일부 보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적과를 하기 전에 사고가 있는 경우, 적과 전에 사고가 있는 경우. 자, 보험에 가입을 할 때 평착으로 가입을 합니다. 평년 착과량으로, 평년 착과수로 보험에 가입을 해요. 적과 전에 사고가 없어서 적과 후 착과수를 조사를 했더니 이만큼 나왔어요.
사고가 없는 거죠. 사고가 없었다면 이 평년 착과수에 비해서 줄어든 거는 보상해요, 보상 안 해요? 사고가 없었다니까. 사고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보상을 안 하지요. 그래서 얘는 착과 감소량이 아니죠. 그죠? 평착보다도 적착이 작지만 보상하는 재해가 없었잖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과수원에 달릴 수 있는 과실의 양은 이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설명이죠. 근데 얘가 사고로 인해서 적과 전에 사고가 있었어요. 냉해 피해가 온 거예요. 냉해 피해 정말 무섭습니다. 냉해 피해가 온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더니 이만큼 됐대요. 그럼 이 줄어든 거는 뭐예요? 평년 착과량에 비해서 줄어든 거니까 얘는 보상하는 재해로 줄어든 거니까 착과 감소량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럼 얘가 만약에 재해가 없었다면 이때의 적과 후 착과량은 이만큼이었겠죠. 원래 사고가 없었다면 적과 후 착과량이 이만큼 달릴 건데 이만큼은 냉해 피해로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계약자의 원래는 사고가 없었다면 적과 후 착과량은 이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적과 전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적과 후 착과수, 적착수에다가 사고로 인해서 줄어든 거, 착과 감소, 과실수를 합친 것. 그래서 얘들을 각각 뭐라 부르냐 하니까 얘를 수로 하면은 기준 착과수, 량으로 하면 여기다가 가입 과중 곱하면 기준 수확량이 되겠죠. 기준 착과수에다가 과중을 곱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기준 수확량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적과 전에 사고가 없었을 때 평착이 적착보다 크면 가입 금액이 가액보다 큰 경우에 해당이 되니까 얘는 뭐 한다고요? 감액합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다른 경우에는 가입 수확량이 뭐라고요? 가입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이 평년 착과수가 결국은 뭐가 돼요? 가입 수확량 되죠? 사고가 없었을 때의 기준 수확량 맞죠? 사고가 있었을 때의 기준 수확량 맞죠? 그래서 가입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이 큰 경우도 얘와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뭐가 발생한다? 감액이 발생합니다. 무슨 보험이기 때문에? 초과 보험이기 때문에. 이해됐나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는 그 보험의 유형이 어떤 경우일 때, 초과 보험일 때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하고 이 차액 보험료를 뭐 한다고요? 돌려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얘를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초과 보험이라는 형태를 쓰지 않고 어떤 표현을 쓰더라? 적과 전에 사고가 없었을 때는 평착이 적착보다 크고 적과 이후에 사고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가입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보다 큰 경우 감액이 이루어지고 그 감액분에 해당되는 차액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되돌려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차액보험료를 구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자기부담 감수량이니까,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이 바뀌어야 되겠죠. 보험 가입 금액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키로당 1,000원, 키로당 1,000원 하면은 얘가 얼마예요? 1,000만 원이 되겠죠? 1,000만 원. 원래 보험에는 얼마로 가입을 한 거예요? 1,000만 원 가입했죠? 근데 실제로 가입이 8,000km밖에 안 되니까 얼마로 보험 가입 금액을 바꿔야 돼요? 800만 원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가입 금액이 바뀌었지요. 가입 금액이 바뀌었지요. 그래서
이때 이 자기부담 감수량은 가입 수확량의 일정 비율이 아닌, 즉 평년 착과량의 일정 비율이 아닌 무엇에? 요 실제 금액에 해당되는 이 800만 원은 뭐예요? 저가 후 착과량이죠? 사고가 없었을 때의 기준 수확량이 뭐예요? 저가 후 착과량. 그래서 이 자기부담 감수량은 뭐에다가? 기준 수확량에다가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해서 산출하는 거예요. 가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자기가 부담하는 감수량으로 정한다고. 왜 기준 수확량으로 한다고요? 얘가 실제 보험 가입 금액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표정을 보니까 세 사람 이해했어. 세 사람. 나머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원래 자기부담 감수량은 가입 금액 곱하기 가피자지요. 가피자. 이 가입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자기부담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보험 가입 금액에 해당되는 거면 평년 착과량의 일정 비율만큼을 자기부담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평년 착과량이 실제 기준이 아니라 임시 기준이죠. 언제 그게 바뀐다고요? 저가 후 착과수 조사를 하고 나면 그 기준이 바뀐다고 했죠? 그 바뀐 기준이 누구예요? 기준 수확량이라고. 얘가 실질적인 뭐가 돼요? 보험 가입 금액에 해당이 되는 기준이 되는 수확량이라고. 이해됩니까? 평년 착과량은 임시입니다. 언제 바뀐다고요? 저가 후 착과수 조사를 하면 그때 바뀌는데 그 바뀌어진 실제 보험 가입 금액의 기준이 되는 수확량이 바로 뭐라고요? 기준 수확량이고, 이 기준 수확량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저가 전에 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인 저가 후 착과수, 저가 전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저가 후 착과수에다가 착과 감소 과실수를 합친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기준 수확량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저 기준 수확량이 확정이 되면 보험에 가입을 할 때 1억에 가입을 하고 저가 후 착과수 조사를 했더니 기준 수확량에 해당되는 가격이 8천만 원이었다면 차액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주지요. 그죠? 자, 이때 돌려주는 이 차액 보험료 산정 시기 어떻게 돼 있었어요? 감액 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 그죠? 감액분에 해당되는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돌려줘야 되죠. 그럼 이거를 전부 돌려주느냐? 전부 돌려주진 않아요. 왜 그러냐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기준 수확량이 확정되는 시점이니까 여기가 적과 종료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까지는 이 보험의 보장을 받았지요. 그죠? 여기서 보험을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는 보장을 받았지요. 이 보장을 받은 부분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니까 경과비율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보장받지 않은 부분은 뭐예요? 아직 경과되지 않았으니까 뭐예요? 미경과 비율이 해당되겠죠. 그러면 보험료를 돌려줄 부분은 보장받은 부분은 빼고 보장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 중에서 아직 경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돌려주기 때문에 여기에는 미경과 비율, 얘가 곱해져야 되죠. 근데 얘는 가입 금액의 감액으로 인해서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미경과 비율이라고 부르지 않고 얘를 뭐라 불러요? 가맥, 미경과 비율 이렇게 부르더라. 그리고 혹시 우리 보험에는 해당이 없지만 미납입 보험료가 있는 경우 왜 해당이 없어요? 일시불로 연납을 하기 때문에 미납입이라는 거는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공식상 미납입 보험료가 있다면 이걸 빼주고 계산을 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가맥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어떻게 산출을 하느냐?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얘 이름이 뭐예요? 한글을 다 읽으실 줄 아시죠? 얘 이름이 뭐예요? 보험료. 그럼 우리 보험료 구하는 공식은 알고 있죠? 가요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보험료는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요율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이때의 요율은 특별히 말을 하지 않으면 영업 요율이 될 거고, 이때의 영업 요율은 뭐와 뭐로? 순보험료율과 부가보험료율로 구성이 되더라. 맞나요? 부가보험료는 정부가 100% 지원을 하죠. 순보험료의 일정 부분만큼을 정부와 지자체가 나누어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보험료 중에서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영업보험료예요? 순보험료예요? 부가보험료예요? 순보험료죠. 순보험료의 일부를 계약자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 요율 이름은 이제 뭐로 바뀌어야 돼? 여기서 보면 계약자 부담 보험료라고 했으니까 이때 곱해져야 될 요율은 순보험료율, 얘가 곱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근데 이만큼을 다 계약자가 부담하는 거 아니죠? 이 순보험료율 중에서 전체 중에서 누가 주는 거? 정부가 지원하는 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거는 뺀 것이 뭐가 돼요? 계약자 부담 보험료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계산된 금액은 얘가 이제 계약자 부담 보험료겠죠? 맞나요? 그러면 이때의 가입 금액은 뭐냐는 거지. 이때의 가입 금액은. 자, 예를 들어 평년 착과량이 평착이 10,000km. 그 다음에 저가 후 착과량이 8,000km. 그 다음에 킬로그램당 가격이 가입 가격이 1,000원. 그 다음에 보장 수준이 70%. 그 다음에 얘가 뭐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다. 종합위험이고 사과 품목이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보험 가입 금액 구할 수 있죠. 그죠? 이때 저가 전에 사고가 없었다. 자, 이런 조건을 줬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기서 보험 가입 금액은 어떻게 구해요? 평년 착과량의 몇 퍼센트를? 100%를 가입 수확량으로 하죠. 얘가 가입 수확량이 되는 거죠. 이 가입 수확량에 뭐를 곱해요? 가입 가격을 곱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 그럼 여기 이때의 보험 가입 금액은 얼마라는 거예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그러면 이제 계약 당시 계약자가 부담한 보험료가 이거죠. 그죠? 계약 당시 계약자가 부담한 보험료가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이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3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30만 원이 뭐예요? 지금 얘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얘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얘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만 원은 예를 들어서 계약자 부담 보험료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이 말은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일 때? 1,000만 원일 때 얼마? 30만 원을 계약자가 부담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가 차가수 조사를 했는데 사고가 없었어. 얘가 기준 수확량이 되죠? 그러면 평년 착과량보다도 가입 수확량보다도 뭐가 지금 저가 착과량보다도 뭐가 커요? 평년 착과량이 크지요? 얘가 기준 수확량이 되죠? 가입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보다 컸지요? 가입 금액이 가입보다 컸지요? 감액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로 감액을 해야 돼요? 감액되었을 때의 보험가입 금액은 얼마예요? 8,000km에 1,000원을 하니까 얼마? 800만 원이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러면 1,000만 원일 때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얼마라고? 30만 원. 맞나요? 그럼 지금 이제 기준 수확량이 200km 줄어서 8,000km가 되었으니까 감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러면 감액을 했을 때 보험가입 금액은 얼마예요? 800만 원이죠? 맞나요? 그럼 여기서 돌려줘야 될 보험료는 얼마예요? 감액분은 얼마예요? 200만 원, 1,000만 원에서 800만 원 줄었으니까 감액분이 얼마라고? 200만 원이라고. 그쵸? 원래 이 가입 금액에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고? 200만 원이 들어가면 얘가 뭐가 된다고?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실질적으로는. 그럼 여기 200만 원이 들어가려면 시험 문제에서는 얘만 줄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는. 얘가 뭐라고? 계약자, 부담, 보험료. 그럼 이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1,000만 원일 때의 금액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줘야 될 거는 8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뺀 200만 원에 해당되는 감액분에 해당되는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비로 계산을 해보면, 비율로 계산을 해보면 1,000만 원일 때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얼마였어요? 30만 원이었잖아. 그럼 원래는 여기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거는 감액분에 해당되는 200만 원일 때의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꼴 200만 원일 때 모르겠다는 거잖아. 그렇죠? 이걸 비로 계산을 하면 원래 뒤에 있는 게 기준이 돼요. 초등학교 5학년 수학에 나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수학에 나오는데 이걸 비로 보면 뒤에 있는 게 분모로 가요. 각각. 뒤에 있는 게 각각 분모로 가면 얘가 얼마가 된다고? 30만 원. 얘는 뒤에 가는 게 이제 X가 되겠죠? 그죠? 요렇게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해요. 얘가 더 빠르겠죠? 빠른 방식을 쓰면 자 그러면 내항은 내항끼리 했으니까 30만 원 곱하기 얼마예요? 200만 원. 맞나요? 그 다음에 얘는 1,000만 원 곱하기 X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1,000만 곱하기 X는 얘하고 같지요? 그럼 X만 남겨놓으면 되죠? 양쪽에 그럼 똑같이 1,000만 분의 1로 나누면 얘 날라갔지요? 결국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1,000만. X는 이때 X가 뭐예요?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식으로 나타내 보면 X는 보통 이렇게 됩니다. 이 30만 원을 가입 금액의 비율만큼 비례해서 갖고 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20%니까 얼마예요? 6만 원이 누구께 된다고?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 그럼 왜 이걸 제가 설명을 드렸냐니까 기준 수확량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기준 수확량이. 그래서 감액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부담 감수량은 실질적인 보험 가입 금액에 해당되는 비율만큼을 계약자가 부담을 한다는 거예요. 대충 이해는 됩니까? 뭔지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두 가지 설명을 드렸어요. 두 가지. 첫째, 자기 부담 감수량이란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만큼을 부담할 거냐. 이해가 중요하지요. 그때 기준이 뭐라고요? 보험 가입 금액인데 보험 가입 금액은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잖아요. 가짜에 해당되는 놈이 누구예요? 평년 착과량. 진짜에 해당되는 놈이 누구라고? 기준 수확량.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낼 보험료는 진짜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 진짜가 적으면 보험료를 많이 낸 거니까 감액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부담 감수량도 그 진짜의 일정 비율만큼을 자기가 부담하는 거라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 수확량은 어떻게 산출하느냐? 기준 수확량은 어떻게 산출하느냐? 얘가 이제 양이니까 우리 저가전 종합위험 사과배 단감 뜰분감은 과중조사를 해요, 안 해요? 평균 과중을 쓰잖아요. 우리가 이제 홍로 같은 게 좀 대과에 해당되거든요. 부사보다도 홍로가 훨씬 더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사든 홍로든 아우리든 상관없이 평균 과중을 쓰죠. 과중조사를 안 해요. 가입할 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가사가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거는 량이 아니고 뭐예요? 수예요. 그래서 항상 수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면 기준 수확량은 기준 착과수에다가 보험에 가입할 때 정해진 과실의 무게, 품종과 무관하지요. 얘를 곱하면 얘가 뭐가 된다고? 기준 수확량. 그럼 우리가 이제 기준 착과수라는 것을 산출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 착과수는 좀 전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적과 전에 사고가 없는 경우, 적과 전에 사고가 있는 경우.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다르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적과 전에 사고가 없었다라는 말은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얘는 반대로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적과 전에 사고가 있다. 이게 평착이에요. 이게 적착이에요. 적과 전에 냉해 피해가 있었어요. 냉해 피해가 있었지만 뭐보다 커요? 평착보다도 적착이 크지요. 이러면 착과 감소 과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감소는 어떤 기준에 비해서 줄어야 되는데 기준보다도 많잖아요. 착과율이 100%가 넘어버렸죠. 이런 경우에는 사고가 있다 하더라도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의 기준 착과수는 뭐가 된다고요? 저가호 착과수예요. 그러니까 사고 유무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나요? 있을 수밖에 없지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어요. 그 내용이 뭐냐니까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다큐멘터리인데 무슨 PD 수첩인가? 뭐 거기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그 내용을 보면서 좀 설명이 잘못된 것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런 경우가 왜 발생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 이해가 뭐예요? 평년 착과수가 뭐예요? 실제로 우리 과수원에 달리는 과실의 개수가 아니죠. 과거 몇 년 동안? 과거 5년 동안에 우리 과수원의 저가호 착과량의 평균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처음에 보험에 가입을 했을 때는 뭐로 가입을 해요? 표준 수확량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죠. 신규 가입은. 근데 그 가입한 첫 해에 사고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만 개로 가입을 했는데 사고가 있어서 6,000개가 되었다면 이 4,000개가 줄었지요. 그럼 가입 당시에 과거 저가호 착과량은 6,000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2년 차에 보험에 가입을 할 때는 얘로 가입을 하겠죠.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죠? 평균이 6,000개잖아요. 2년차 가입을 했는데 4,000개가 나왔어요. 4,000개. 그러면 3년차 가입을 할 때는 6,000개와 4,000개 두 번 가입을 한 거잖아요. 과거 두 번 가입을 한 거잖아요. 그럼 몇 개가 돼요? 5,000개. 계속 줄지요. 근데 3년차에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사고가 안 났어. 10,000개가 달린 거야. 10,000개가 달린 거야. 우리 보험은 가입을 할 때 계약자가 마음대로 가입 개수를 정할 수 없어요. 과거 5년 동안의 평균치로만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사고가 평년보다도 적게 나버리면 평년 착가수보다 적가 착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실질적인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현장에 가서 계약자가 이게 무슨 보험이냐, 내가 낸 보험료가 얼마인데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지.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과수원에 달리는 개수로 가입을 한 것이 아니라 과거 5년 동안의 평균치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의 정도가 약하다면 얘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작아지기 때문에. 농민들이 따지는 부분이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표준 수확량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 표준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다음에 가입 과중, 가입 가격 이런 것들이 현실하고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인 표준 수확량은 사실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용역비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거의 10년 전 걸 갖다 쓰는 경우가 많아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우리가 품종 개발로 인해서 양은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애초에 가입을 할 때 우리 과수원에 수확되는 것보다도 훨씬 적게 가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뭐하다 이거 나왔노? 그래서 자기부담 감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기준 착과수를 산출을 할 때 적과전에 사고가 없는 경우, 적과전에 사고가 있는 경우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기준은 뭐냐? 인정된 감소 과실수가 없는 경우, 있는 경우로 구분을 하셔야 된다. 됐나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확정이 되고 나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뭐를 곱하더라? 자기부담 비율을 곱하죠. 그럼 이 자기부담 비율은 통상적으로는 10%형부터 몇 %형까지? 40%형까지 종류가 4가지가 있죠. 5가지가 있죠. 10%부터 해서 몇 %까지? 40%. 10%, 15%, 20%, 30%, 40% 5종류가 있어요. 그럼 계약자 입장에서는 몇 %에 가입하고 싶다? 자기가 부담하는 게 적어야 나중에 사고가 나면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10%형과 15%형은 아무나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10%형은 100%라고 했고 15%형은 100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3이라고 하는 것은 3년 연속보험에 가입을 하고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몇 %? 100%. 즉 보험금을 순보험료로 나눈 거를 손해율이라고 하죠. 손해율이 100% 이하일 때만 10%형에 가입을 해요. 그죠? 15%형은 2년 연속 보험에 가입을 하고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일 때만 가입을 하고 20%부터는 해당이 없지요. 대다수는 이런 형태예요. 근데 생산비 보장이나 농업 수익 감소와 같이 10%형과 15%형이 없는 게 있죠. 최소 자기부담 비율이 20%인 품목도 있고 고추와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매번 자기부담 비율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3%형이나 5%형. 그 다음에 시범사업이냐 아니면 본사업이냐에 따라서 자기부담 비율이 스타트 값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더라. 설명드렸어요.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 자기부담 감수량은 보험 가액 전체에 해당되는 거에 비율을 때렸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험금이 착가감소 보험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착가감소 보험금만 있는 게 아니고 적과가 끝나고 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뭐라고 했어요? 과실손해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은
산출 시기 누적 감수량 마이너스. 이때 누적 감수량은 시점으로 보면 적과 종료 이후의 누적 감수량입니다. 여기서 뭐를 빼요? 자기부담 감수량을 빼고 여기다가 가입 가격을 곱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잖아요. 이 뒤에도 자기부담 감수량이 있지요. 그죠? 그럼 여기서 차가감소 보험금을 한번 받았다면 남아있는 자기부담 감수량은 없지요. 얘가 보험금을 받으려면 차가감소량에서 미보상 감수량을 뺀 값이 자기부담 감수량을 초과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같게 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겠죠. 이상이 되면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대신에 자기부담 감수량은 남아있는 자기부담 감수량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여기서 다 소진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과실손해보험금에 가서 이 자기부담 감수량은 차가감소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거 일명 자녀 자기부담 감수량이 여기에 와야 돼요. 이해되세요? 왜 그러냐니까 이 값이 기준수확량에 곱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전체 값의 일정 비율이기 때문에 얘는 차가감소보험금은 적과 전이죠. 얘는 적과 후지요. 적과 전과 적과 후를 통틀어서 이 과수원에서 수확할 수 있는 거는 기준수확량이기 때문에 한 번만 적용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때의 자기부담 감수량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차가 감소량에서 뭐를 뺀다? 미보상 감수량을 뺀 값을 자기부담 감수량에서 제외해서 산출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차가 감소량에서 뭐를 뺀다고요? 미보상 감수량을 뺀 값을 어디에서 뺀다고요? 자기부담 감수량에서 빼서 산출한다. 이게 과실손해보험금의 자기부담 감수량이 됩니다. 됐나요? 자, 우리 교재 잠깐 살펴볼게요. 우리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느냐면 31페이지. 31페이지. 31페이지에 보면 기준 수확량의 산정이라고 보이시나요? 31페이지 찾으셨어요? 자, 거기 보니까 기준 착과수라 함은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과실수로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적과 종료 이전에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가 없는 경우, 인정된 감소 과실수가 없다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적과 후 착과수. 적과 종료 전에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더라? 적과 후 착과수에다가 착과 감소 과실수의 합이 기준 착과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봅니다. 기준 수확량은 기준 착과수의 가입 과중을 곱해서 산출한다. 이때 가입 과중은 보험에 가입을 할 때 결정한 과실의 개당 평균 과실 무게를 말하고 하나의 과수원에 다수의 품종이 혼식 섞어서 심어진 경우에도 품종과 관계없이 동일하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몇 페이지를 보시느냐 하면 36페이지를 봅니다. 36페이지. 36페이지 가나 다 라 항목에 보면 과실손해보험금의 계산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 양쪽 가로 1, 2, 3 찾으셨어요? 3번 항목에 보시면 자기부담 감수량은 기준 수확량의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 양으로 한다. 다만 착과 감소량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착과 감소량에서 적과 종료 이전에 산정된 미보상 감수량을 뺀 값을 어디에서? 자기부담 감수량에서 제외해서 산출한다. 이때 자기부담 감수량은 0보다 작을 수 없다. 0보다 작으면 0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세요. 과실손해보험금의 자기부담 감수량은 착과 감소량이 있는 경우 착과 감소량에서 적과 전에 미보상 감수량을 뺀 값을 어디에서? 자기부담 감수량에서 제외해서 산출한다. 그 텍스트를 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얘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얘를 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적과 전에 보상하는 죄로 피해를 입었지만 착가감소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예요? 착가감소량에서 미보상 감소량을 뺀 값이 뭐보다 작기 때문에 자기 부담 감소량보다 작기 때문에 보험금을 못 받은 거죠. 그러면 얘만큼 빼고 남은 게 있겠죠. 그 남은 게 어디로 온다고요? 여기로 온다고. 그래서 얘 이름을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착가감소보험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자기부담 감수량이라고 해서 우리는 앞으로 시험에는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녀 자기부담 감수량 이렇게 부를 거란 말이에요. 자녀 자기부담 감수량.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정리하고 쉴게요. 착가감소보험금을 구할 때 이 자기부담 감수량은 기준 수확량에다가 자기부담 비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앞에 복잡하게 설명드렸던 거는 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암기를 해야 될 거는 얘예요. 기준 수확량에 뭐를 곱한다고요?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 것이 뭐가 된다? 자기부담 감수량이고 이때 이 기준 수확량은 인정된 착가감소 과실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가후 착가수도 될 수 있고 저가후 착가수에 착가감소 과실수를 합친 것이 기준 착가수가 될 수 있다는 거 체크. 그럼 적과 종료 이후의 자기부담 감수량은 적과 전에 착가감소 보험금 공제하고 남은 게 있다면 자녀 자기부담 감수량이 여기에 와야 된다. 이때 자녀 자기부담 감수량을 산출하는 방법은 착과 감소량에서 적과 전 미보상 감수량을 뺀 값을 자기부담 감수량에서 빼서 산출을 한다고요. 정리되셨죠? 이게 핵심입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